다음 소식입니다. 반짝 열풍 그친 재건축 신탁 방식, 부작용 수면 위로. 올해 초 도시정비 사업에서 열풍을 주도하던 신탁 방식의 인기가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기존 조합 방식의 병폐를 해결해주는 유일무이한 대책으로 꼽혔던 것과는 달리 최근 신탁 방식의 문제점과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에서 재건축 수주를 휩쓸었지만 최근에는 특별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이 같은 흐름을 감지한 신탁사들은 당초 과열 양상과는 상반된 분위기로 조용히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그렇죠. 신탁 방식 뉴스 많이 전해드렸죠. 그렇죠. 기사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때 막 신탁 방식으로 하면은 제초안을 피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찜닭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찜닭 열풍에 프랜차이즈들이 막 생기다가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찜닭은 그래도 한 1년에서 2년이 갔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대만 카스테라 한 6개월 정도 가는 대만 카스테라 프랜차이즈 같은 느낌이에요. 한 6개월이 채 못 간 것 같아요. 그 대만 카스테라는 TV 고발 방송이 없었으면 그거보단 더 갔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금 기사에 나온 신탁 방식을 보면요, 한남동 한성 아파트의 건이에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신탁 보수를 8억에서 무려 22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신탁 보수료를 인상해 달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차입금이 원래 6억 계획이었는데 그걸 100억으로 늘리고 그 이자를 3.5%에서 7%로 이자를 2배 가까이 늘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럴 수가 있나요? 근데 처음에 정해진 수수료율과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기사 내용만 봐가지고 제가 뭐 여기 다 관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사실 이런 모든 얘기들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긴 하지만 기사 내용만 보면은 신탁 보수도 거의 3배 가까이 늘리고 네. 차입금도 굉장히 늘리면서 이자를 2배 가까이 했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네. 어려운 일이고 당연히 비대위 측에서는 반발을 하겠죠. 네네. 그래서 변경된 사업 방식과 추가된 수수료에 대해서 뭐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신탁 방식이 처음에 작년 말 올해 초에 나왔을 때 그때 기억나세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신탁 방식을 택해라. 왜 택해야 되느냐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제초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막 이러면서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단축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은 3개월이 아니라 뭐 여의도나 압구정동까지 그 신탁 방식 열풍이 불 때는 이건 조합 설립도 안 해. 제초안 피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아주 많이 같이 선정할 수 있어. 단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내세웠는데 결국 지금 시점에서 보면 시간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어차피 이 방식도 걸린다는 거. 네. 이런 점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장점이 상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버닝하는 거는 저 신탁 방식이 아니라 공동시행 방식이죠. 그렇죠. 6월달, 7월달. 이것도 근데 공동시행 방식도 결국은요. 이게 이번 달이 끝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어차피 공동시행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안 되기 때문에 공동시행 방식도 3개월, 4개월짜리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신탁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한성 아파트 같이. 문제가 생겼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일방적인 해지가 안 돼요. 모든 계약이 그렇지만 토지 신탁 계약서 21조를 보면요.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사의 귀책 사유 없이 신탁 계약을 해지할 수 없거든요. 이해관계인 전원이라면 계약자 쌍방을 말하는 거죠. 뭐 거기에다가 다른 이해관계자까지 다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 신탁사가 이건 불합리한다고 나가지 않는다는 잘라낼 거죠. 수가 없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탁 방식 계약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네. 더군다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 성공 사례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기 단계 모델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관련법도 정비가 안 돼 있고요. 분쟁이 됐을 때 어떤 기준이 없어요. 기준점이. 그러니까 전부 다 처음 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다가 평균 분양가 10억 원 아파트가 1000단지 들어서면 수수료만 한 200억이 넘어요. 그 돈 누가 낼까요? 결국 다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초에 저 잠원 신반포 2차 저 수주 설명회 했을 때 신탁 설명회 했을 때 수수료가 대략 한 500억 원 이야기가 그런 숫자를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그 돈 500억을 결국은 조합원들이 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정도 돈을 내고 정확한 장점이 있든가. 근데 결국은 자기들이 얘기했던 게 속도인데 속도도 그냥 그렇고 뭐 특별한 장점이 없어 보인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이죠. 투명성이나 전문성 같은 게 더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 한성 아파트 사례를 보면 그것도 아니네요. 투명성이. 근데 뭐 이거를 신탁회사도 많고 네. 케이스마다 다 다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구하게 된 뭐 나름대로의 배경이 네. 어떤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탁사 역시 사업자죠. 네. 그 말은 뭐 자기들 영리를 이익을 추구해야죠. 최선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돈 주고 속도 느리고 뭐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조합원들이 결국 현명해져야 되겠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 동탄 2 등 쏟아지는 입주 물량, 분양권 마이너스 피로 팔아요. 경기도 김포, 화성, 용인 등에서 올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셋값과 매매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대폭 내린 전셋값에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역전세 난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입주 물량이 집중됐던 김포 한강 신도시와 동탄 2 신도시 등지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분양가에 수천만 원씩 붙었던 웃돈이 사라지고 분양가를 수천만 원씩 밑도는 수준으로 금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기사에 보면은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는 네. 리버 에일린의 뜰이라는 아파트를 뭐 일부 평형이 분양권보다 1,000만 원 낮은 가격으로 나와 있다고 하고요. 네. 동탄 2 신도시의 경우는 동탄 에듀밸리 사랑으로 부영, 뭐가 이렇게 이름이 어려운지, 분양가보다 한 500에서 1,000만 원가량 싼 값에 매물이 풀리는 등 집값 약세가 뚜렷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경기도권의 일부 지역의 물량이 많다. 드디어 이게 여지까지는 위험해, 피해하는 게 좋지 않아라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게 현실화될 시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고요. 그 관련 기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입주 물량상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고 언제쯤 이 입주 물량이 해결이 될지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게 이제 더 큰 문제인 거죠. 올해 뭐 전국 입주 물량이 거의 38만여 가구인데 이 중에 경기권 물량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내년에도 보시면 43만 가구인데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20만 가구 이상이 올해와 내년도 많은 거고 2019년도 30만 가구인데 이게 지금 픽스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일반 분양들을 네. 조금 더 해보고 재건축 진행들을 해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면 거의 2019년도 2017년에 18년에 준하는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이거는 뭐 허리띠 졸라매고 몇 달을 참는다고 될 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네네. 관련된 기사 한번 읽어주세요. 예, 새 아파트 넷 중 하나 잔금 못 치러 미입주라는 기사네요. 하반기 입주 물량 급증으로 인한 역전세 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 4집 중 한 집은 입주 기간이 끝났어도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입주 이유로는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하네요. 이 자료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요. 입주 경기 실사 지수라는 거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뜻밖인 거는요. 네. 서울 같은 경우도 입주율이 7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75%니까 4집 중 한 집은 그 잔금을 못 치르고 있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의외의 결과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잔금을 네네. 못 내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이 안 나와서가 한 27%의 네. 비율이고요. 그만큼 대출을 쪼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기존 집을 못 팔았다. 기존 집을 팔아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못 파는 네. 경우가 23%.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 기존 집을 못 팔면 말이 되나요? 기존 집이 잘 납득이 안 가긴 하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가 한 22% 정도 이유예요. 애시당초 세입자로 그 잔금을 충당하려고 그랬던 거네요. 전세로. 그렇죠. 세입 전세, 그러니까 갭 투자 같은 느낌이죠. 네네네. 근데 전세가 안 나가니까 내지는 전세가 내가 원했던 가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입주 물량이 한 4집 중 한 집 정도다. 이런 기사입니다. 잔금을 근데 못 내게 되면은 페널티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잔금을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한 9에서 10% 정도 중도금을 다 대출 받으시잖아요. 네. 중도금을 60% 대출 받는데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면 중도금 6억이 대출인 건데 네. 잔금 때까지 잔금을 못 내게 되면은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 계약금 들어간 거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페널티를
9% 10% 이자율로 내야 되니까 굉장히 연체율이 타격이 9% 심하죠. 10%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거예요. 결국 기사에 보시면요. 분양권이 마이너스 P로 판다는 얘기는 잔금 시점에 그 연체율을 내지 않으려고 하면 차라리 싸게 던지는 게 2, 3천만 원이라도 덜 받고 내가 던지는 게 낫죠. 왜냐하면 세입자를 구하는데 세입자도 안 구해져. 대출도 안 돼. 빚이 나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요즘에 은행에 넣어놔봐야 1.5% 수익인데 이거는 9% 10%대 이자를 제가 감당해야 되니까 네. 차라리 2, 3천만 원 싸게 파는 게 낫기 때문에 분양권 마이너스 P로 던지는 거죠. 분양권 같은 경우. 네, 이렇게 나오는 매물이 지금 들어가서 그럼 받을 만한 매물인가요? 아니면 뭐 받아줄 사람이 있냐는 의미이신가요? 네네. 그것은 뭐 실수요자라고 하면 일단 분양가보다는 더 싸게 시장으로 나오는 분양가보다 거니까. 싸게 하니까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뭐 살 사람도 있지만 네. 그렇지만 지금 받는 건 현명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입주 물량이 입주하면서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계속 구태여 늘어나니까 초기에 들어가서 내가 조정이 예상되는데 초기에 들어가서 그 물량을 받아줄 이유는 없는 거죠.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낫겠네요. 실수요자. 근데 이제 뭐 상대적으로 나는 이거 금방 해결되고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받아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 여부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되겠죠. 네. 네, 이번 주 한 주의 단신 소식은 세 가지가 있네요. 먼저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소식이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도계위가 매주가 아니라 매달? 첫째 주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19일 날 있는데 네, 중순 도계위에 상정될 거라고. 네, 그런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네. 본회의 상정이 또 연기될 것 같다. 아, 그래서 다음 달로 건축심의가 또 미뤄질 것 같다라는 기사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관련된 기사로는 대치 음마가 49층을 지금 현재 고집하고 있잖아요. 네. 도계위에 계속 상정시켜 달라고 하고 있어요. 49층 안을 계속 지금 내밀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니 도시계획 지침을 정면으로 지금 위반하고 있는데 네. 도계위에 올리는 게 말이 안 돼 하면서 도계위 올리는 것 자체를 막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니 안 되더라도 도계위는 일단 올려줘. 대치 음마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양쪽 의견이 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둘 다 하네요. 이런 경우는 이제 둘 다 맞는 네네. 이런 경우는 둘 다 맞는 얘기를 네네. 하고 있는 거죠. 다음 기사는 압구정 지구 단위 계획이 또 보류됐어요. 압구정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2달 전에도 한번 관련 논의가 있었고요. 지난 5월 달하고 이번 달에 약간 다른 내용이 있는데 큰 틀 자체는 아주 유사하고요. 네. 약간 다른 내용은 압구정역 인근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서 40층 이상의 랜드마크 주상복합을 짓는 안이 5월 달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안은 뺐어요. 음.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는 올 1월부터 시작한 압구정 아파트 지구의 교통 영향 평가 심의 끝나는 대로 심의 보고 네. 그리고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보류가 됐고요. 네. 뭐 어차피 뭐 한두 달 더 늦어지는 게 지금 뭐 그렇게 커다란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어차피 다음번에 뭐 심의하면 되죠 뭐. 압구정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계획들은 큰 틀은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한 명의 정자라든가 네, 이런 예. 안들이 다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한두 달 늦어지고 빨라지고 이거는 네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는 단신은 또 뭐가 있죠? 다음 단신은? 반포 잠원에 퍼지는 공동시행 재건축. 공동시행. 공동시행이란 말 불과 몇 달 동안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불과 2달 전에만 해도 저도 공동시행의 개념을 잘 못 잡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2달 동안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공동시행 말만 들어도 막 그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기사를 보면요. 신반포 22차 같은 경우가 공동시행 방식으로 그 시공사를 선정한다 그래요. 네. 신반포 22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입지적으로 보면은 신반포 7차 옆에 있고요. 네. 입지는 아주 뭐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고 네. 5월 말경에 건축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요즘에 나온 아파트들 거의 용적률이 300% 네, 근데 채우죠. 여기는 특이하게 용적률이 269.8%예요. 한 270%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그 이유는 뭐 다들 짐작하시는 것처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예전에 만들어놨던 건축심의 계획을 그대로 상정을 했어요. 한신 5차니까 아크로 리버뷰랑 같은 방식이네요. 그렇죠. 아크로 리버뷰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하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뭐 그거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네. 예전에 용적률을 받은 것처럼
신반포 22차도 용적률 300%를 받은 건 아니고요. 용적률 한 270%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럼 도면 같은 것도 옛날 방식으로 가겠네요? 뭐 아무래도 근데 내부 도면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 정도로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132가구에서 168가구로 가구 수가 아쉽죠. 네. 단지가 작다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요. 그런데 조합 입장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모두 다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인데 최근에 사업 시행 인가 총회부터 네. 사업 시행 인가 승인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네. 그 교육청의 그 교육 평가, 환경 평가처럼 교육 평가 뭐 이런 단계가 생기는 바람에 예. 그 기간이 길어져서 공동 시행 방식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연말 관리 처분 신청은 결코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 모든 단지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구 수가 그나마 작으니까 똘똘 뭉쳐서 뚫고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네. 법적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어려운 점이죠. 포인플렉스님, 한 주간 부동산 소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금주의 소식은? 저는 그 초과이익 환수제 피하자 속도전의 재건축 단지 파열음 기사가 잠원 4지구 기사요? 네네, 원래 남의 불구경이랑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 거라. 재밌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당사자분들에게 역시 돌을 맞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 기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저희 인근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신탁 방식 기사도 오늘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작년 말 올해 다루면서 이거 유행이야. 네, 이건 아닌데 뭐. 곧 지나갈 유행이야 이렇게 말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렇고 또 공동 시행 방식도 딱 3달짜리 유효 기간이 네. 있는 유행처럼 번지다가 이제 다음 달 중순만 지나가면 공동 시행 방식 기사도 거의 만나볼 수 없을 거고요. 그렇긴 하지만 본계약을 체결한 단지들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공동시행 방식에 대해서 결코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공동시행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연말까지 관리처분 신청하겠다. 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관리처분 신청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시행 시어머니 한 분 더 모시는 그런 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환수제로 걸려서 또 거기에다 뜯겨. 또 뭐죠? 그 공동시행 사업자 지금 신탁 방식처럼 네. 또 거기에다 뜯겨. 조합원 입장에서는 아니 정작 그 많은 재산권을 그 재산을 가지고 내가 그 긴 세월을 버티고 이제야 좀 빚을 보려고 하는데 이리저리 뜯어가는 사람들 많으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화나는 일이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구조적으로 앞으로 다시 재건축 시즌이 돌아온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재건축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 정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기사도 좀 기억에 남는 게 김포랑 동탄 이 신도시에 쏟아지는 입주 물량. 네. 뭐 김포나 동탄 이 신도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물량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결국 분양권이 마이너스 P로 돌아서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동탄 이 신도시 내에서도 뭐 일부 지역 마이너스 P, 일부 지역은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갈리고 있지만 입주 물량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P의 어떤 분양권 가격이 확대될 가능성 그리고 경기도권은 이미 입주가 시작되어서 네. 전체적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위례 신도시 입주할 때 잠깐 이런 식으로 역전세난이 발생했다가 네. 이제 역전세난이 시작돼 막 그러고 있는데 바로 또 매물이 해소되고 그 당시에는 물량이 한 15,000세대, 2만 세대 이런 네. 게 1년 정도 내지 1년 반 정도에 나오면서 서초나 압구정까지도 일부 역전세난이 왔었죠. 하지만 짧게 지나가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 다 어차피 역전세난 기다리면 해결돼. 뭐 난다고 하지만 역전세난 다시 없어졌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물량이 지금 경기도권에는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게 잠깐이 아니라 아까 표에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7년, 18년, 19년까지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한 주간 부동산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